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 여러 가지 동물들의 행진입니다. 동물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곰과 고양이, 백조, 그리고 매와 비둘기, 그리고 독수리와 판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곰은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을 의미합니다. 사냥을 할 때 발톱을 내리 찍는다고 해서 약세장과 닮아 있다라는 비유를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은 베어 마켓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과 또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왔었던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30일 고점이 8,133포인트, 그리고 간밤에는 7,2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11.4% 내려와서 조정 장세이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입니다. 최근에 기록했었던 장중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봤을 때 각각 28%, 18%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가격 지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10월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30%가량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주식시장은 약세장에서 방향을 바꿀 만한 상승 동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등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뿐이죠.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죽은 고양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튀어 오르는 현상, 이런 것에서 유래한 월가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급락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 구간을 의미합니다. 검은 백조가 나타날지 몰라 조심해야 합니다. 검은 백조는 이 말 같은 경우는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경제적인 충격을 의미하는데요. 백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얀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검은색 백조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반대로 화이트 스완 같은 경우는 예상된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이죠. 연준의 긴축 기조가 만일 정책적인 실수로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 무역 전쟁이 만일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로 이어진다면, 이렇게 블랙스완의 가능성을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상황입니다. 금리 정책 관련 뉴스에서는 매와 비둘기가 등장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투자자들은 현재 비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통화를 긴축하자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기조, 강경한 입장을 매에 비유하는데요.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최근 바로 어제 베이징에서 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상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통화 가치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것은 무역 적자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 내 위원들과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지 시간 14일과 28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FOMC 회의는 18일과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도를 바라보는 금리 인상 예상을 할 수 있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판다의 대립입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발발 이후의 첫 G2 정상회담을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무역전쟁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에 언제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간선거 이전에 양국의 합의한 초안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전화통화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 상무부가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권고 초안을 이번 주 초에 백악관에 제출했다는 소식, 또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 재무부가 현재 중국의 기술 절도에 맞설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각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 전쟁 아직은 확전 중입니다.
워런 버핏이 메일함에 이 사람의 메일이 온다면 가장 먼저 열어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이끌고 있는 하워드 막스 회장인데요. 그는 약세장에 매수한 이후에 강세장에 매도하는 그런 역방향 투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약세장에서 필요한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 인식을 바탕으로 반등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수급도 부진하고 상승 모멘텀도 부재한 시장의 상황이죠. 11월 말에 G2 정상회담, 또 12월 FOMC 회의를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가 현재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황은 앞서서 동물 이야기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 볼까요? 현재 증시 상황이 이 잿빛, 불확실성, 이 미세먼지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핑크빛으로 바뀔 수 있는 대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과거의 경기 침체 상황들을 돌이켜봤을 때 한 4차례 정도가 있었는데요. IT 버블, 서브프라임 위기, 국내 외환 위기, 그리고 카드 사태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과감한 행보들을 내년에도 이어가게 될 텐데요. 내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각축전, 그리고 자율주행과 전기차, 5G 이 세 가지 이슈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NC소프트 등과 함께 폴더블 폰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글로벌 한류 콘텐츠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폴더블 폰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워치나 스마트폰,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 새로운 다방면으로 IT 기기를 발전하고 진화시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은 특히 자동차 전장화를 통해 좀 더 편리한 그러한 기능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는 바로 5G의 상용화죠. 자, 상상력을 이 밖에 더 발휘하실 수 있는 대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